예, 그러면 종목별로 투자 전략도 세워보고 새로운 종목 발굴도 해보도록 하죠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의 거래에서 저희가 앞에서 한번 해드렸던 제지주 가운데 무림 PMP를 일단 꼽아봤고요. 그리고 어제장에서 SM이 뜨거웠죠. 8% 이상의 급등, 그리고 태경 케미컬까지 5.37% 상승을 기록했는데요. 일단 무림 PMP부터 여쭤보고 싶은 게 앞에서 김진만 팀장께서 야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한 4, 5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무섭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장님께서는 무림 PMP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? 이게 이제 무림 그룹이 사실 좀 독특한 게 그 펄프부터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완제품 있잖아요. 네. 재직까지 그냥 수직 일관 체제를 다 갖춘 기업인데 네. 대부분 이제 펄프를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올라가면 되게 안 좋은데 이 기업은 반대로 펄프를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펄프 가격이 올라갈 때 수혜주고 그래서 이 최근에 무림 그룹주들이 다 지금 국제 펄프 가격이 지금 한 70% 정도 올랐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무림 PMP가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용지를 만들기 때문에 뭐 산업용 용지라든가 다양한 이제 재질을 만들다 보니까 이 펄프 가격에 따른 그 수혜를 상당히 좀 많이 받지 않을까 해서 주가 좀 움직이고 있고 어제도 이제 시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또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좀 모르겠지만 저는 무림 PMP가 뭐 장기적으로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. 제조업종이라는 게 뭐 성장하는 업종은 아니잖아요. 근데 적어도 올해만큼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이제 특히 그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직장으로 컴백을 한단 말이에요. 미국도 네.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인쇄용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집에 있으면 당연히 뭐 굳이 뭐 인쇄할 게 없잖아요. 사실 네. 어떻게 보면.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일터로 복귀를 한다라면은 인쇄용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컨택형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펄프 가격도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분명히 또 인쇄용지나 이런 쪽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실적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요. 다만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 의견인 게 일단 좀 최근에 이런 무림 페이퍼라든가 그룹주가 너무 막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사지 마시고 조정이 또 나올 것 같아요. 어느 시점에서. 그래서 눌러주는 조정이 나올 때 담는 게 편하지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막 급등할 때 쫓아가면은 일단 지고 시작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좀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자는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. 무림 PMP 같은 경우에 저희 프로그램 항상 월수금 이 시간에 출연해 주시는 분이 한 4월쯤이었나? 얘기를 해주셨어요. 부장님께서 네. 제지주 탑픽으로 이 종목이 주가 레벨업 하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이후에 한번 레벨업을 한 이후에 고점도 찍고 조정받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투자 의견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. 긍정적이지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망 사인을 주셨고요. SM 이것도 핫했습니다.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아니 어제 그 한 유한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6,000원에서 84,000원으로 거의 그냥 2배를 올려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고서로 급등을 했는데 일단 내용은 뭐 너무 좋은 게 이제 그 NCT 드림이라는 그룹이 네. 그 요즘에 음반 판매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엑소가 기존 그 SM의 최대 음반 판매를 달성했던 게 145만 장인데 5월 달에 이번 5월 달 정규 앨범이 200만 장을 팔았대요.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팬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 이 현상이 또 왜 이렇게 앨범이 잘 팔리냐면 지금 콘서트를 못 가니까 이 뭐 팬덤들이 결국엔 이제 그 콘서트 대신에 굿즈라든가 앨범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. 또 구작 앨범이라 그러죠. 네. 그런 것들도 매출이 많이 나와서 이번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았는데 2분기 실적도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모멘텀이 올해 또 모르겠습니다. 하반기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공연 재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. 거기다가 지금 그 대주주 교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. 네.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뭐 일단 인수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주가에는 긍정적이죠.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 어디로 가든 간에 일단 편입이 되게 되면 그렇죠. 네. 엄청난 또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 모멘텀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만 이제 어제 급등하면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버렸어요.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그 두산이란 그룹 기업이 지주회사가 비슷했어요.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네. 그날 폭등했습니다. 10% 넘게.
어떻게 됐느냐? 다시 다 원위치 돼 버렸어요. 쭉 빠져가지고 그 출발 지점보다 더 내려와 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SM도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격하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올라갈 때는 좀 한번 줄여보고, 다만 이제 내려온다면 저는 또 사자는 의견이에요.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역시 떨어지면 그때 사자라는 의미에서 관망 의견 좋고요. 요즘에 증권가 뭐 유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목표 주가 막 반토막 내거나 2배 올리거나 맞아요. 막 이런 리포트들이 참 많습니다. 태경 케미컬도 보도록 할 텐데 항상 더워지면 어떤 여름철 수혜주 얘기가 나오기 네. 마련인데 이제 어제 급등을 했단 말이죠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리포트로 딱 봤는데 왜 말씀 안 드렸냐면 너무 작아요. 이게 거래량이. 네.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하면 또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서 언급 안 드렸는데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태경케미칼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기업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주가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그 액체 탄산가스라고 있어요. 이게 뭐 보통 우리 그 여름에 탄산음료 많이 먹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에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또 마진을 낼 수밖에 없고, 거기다가 지금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드라이 아이스 물론 여름에 더 많이 쓰이지만 지금 이제 사계절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신선식품 배달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뭐 마켓컬리라든가 맞아요. 뭐 쓱닷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송을 할 때 드라이 아이스 기본으로 깔고 주거든요. 그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오늘 회인가요? 뭐 그런 데서도 막 이렇게 그 회 같은 것도 배송을 많이 해주던데 뭐 그런 데도 많이 쓰이니까, 그래서 지금 드라이 아이스가 쓰이는 곳이 점점 늘어나요. 그러니까 배송 시스템이 발달할수록 이 드라이 아이스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여름이 또 다가오니까 수혜주로 부각되지만 이건 뭐 굳이 계절을 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태경케미칼 좀 생소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한 2군데서, 이게 원래 보통 보고서 잘 안 나오는데 연달아서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관심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경 케미컬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어요.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관심 있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걸지,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유일한 업종이 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,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그럼 포인트 어떻게 두고 계세요? 그러니까 뭐 보험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 없는 업종이잖아요. 진짜 그 차라리 은행하고 말지 약간 그렇죠. 이런 시각이 네. 있는데 또 어렵기도 하고. 근데 여기 이제 대신증권에 나온 자료인데 저는 이제 이거 읽어보고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. 왜냐하면 일단 주가 수준이 너무 저렴해요. 그리고 아까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카지노하고 이 보험만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. 이 정고점 수준을. 그렇게 본다면은 보험업종도 한번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,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거나 뭐 안 갔으니까 사자 이건 아니고 모멘텀은 분명히 있어요. 일단 실적이 좋아요. 2년 연속 20% 이상 성장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 보험료를 4번이나 올렸거든요. 그게 계속 반영이 될 것 같고, 또 수수료 체계가 개편돼서 이게 보통 사업비라고 하는데 사업비에 그 보험 설계사분들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. 그게 이제 그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거 상한을 좀 일단 그 제한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좀 그 만들었나 봐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줄어드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뭐 라일롱 환자라고 많이들 불렀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 나면 아프지 않는데도 네. 그냥 사실 왜냐면은 그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떤 경상 환자 같은 경우 내가 그냥 내 주관적인 거에 의해서 그냥 아프다고 하면 계속 그냥 병원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주장을 하면. 네. 그러니까 그걸 뭐 억지로 또 입증할 상황 방법도 없고. 근데 법이 이번에 개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3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이 진료, 그러니까 진료 기록서를, 그러니까 진단서라 그러죠. 네. 예, 의사한테 발부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된대요.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그 약간 이제 나일론 환자라든가 좀 아프지도 않는데 좀 거짓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겠죠.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실손보험 그 청구하는 거 간소화 법안도 네. 이게 논란은 되게 심해요. 지금 뭐 의료업계는 반대를 하고 네.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대부분의 아마 실손 의료보험 청구하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면 정말 불편합니다. 네.
그거 막 그 영수증 떼고 맞아요. 그래서 안 하신 분도 많아요. 네.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. 병원 옆에 그 일만 네. 수술을 받고 해주는 사람이 있을 네, 정도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찮아요. 네. 귀찮고 번거롭고 하니까. 근데 이게 통과되면 보험사한테도 좋은 게 일단은 비용이 줄어들어 버려요. 그 잡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. 네. 그냥 병원으로 바로 받으면 되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도 좋은 겁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주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나쁠 게 있냐 이거예요. 근데 만약에 된다면 한번 레벨업이 되겠죠. 당연히.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좋은 모멘텀들은 대기하는데 지금 주가에 반영 안 된 것들은 저는 미리 좀 사야 된다. 이렇게 네. 안 갈 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PBR도 0.49배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리스크는 그렇다고 이제 보험주 싸니까 난 몇 년 장기 투자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네. 올해 말까지는 좀 괜찮아요. 왜냐하면 배당도 많이 줘요. 근데 카카오가 손해보험업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.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것 같은데 네. 그러면 약간 그 부분은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물론 모르겠어요. 카카오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영업을 해서 이거 기존의 파일을 뺏어올지 그건 저도 예측할 수가 없는 범위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으니까 리스크 요인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반영돼서 주가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. 이런 이제 카카오의 진출이 좀 약간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싸진 거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배당이나 향후의 정책 변화 그리고 저평가 이 모멘텀을 보시고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보험업종 내에서 종목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죠. 가장 그러면 업종 내 매력적인 종목은 어디라고 보세요?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대표적인 게 보통 삼성화재, DB손해보험, 뭐 현대해상 3사인데 그 중에 현대해상이 제일 좋아 보여요.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제일 못 올랐어요. 주가 3사 중에. 근데 알아봤는데 왜 못 갔을까 봤더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. 이게 현대해상만 굳이 못 갔던 이유를 찾긴 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좀 꼬이면서 주가 좀 못 올랐기 때문에 한번 현대해상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보험업종 내에서 현대해상을 또 픽을 해주셨어요. 흐름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이어서 리포트를 통해서 픽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어요? 네, 오늘은 그 GSND라고 그 GS건설의 자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 역세권 같은데 뭐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. 사업들을. 그런 것들을 건설해주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은 웬만하면 이게 허용을 잘 안 해줍니다. 굉장히 까다롭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완화해 준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뭐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이런 소규모 단지들은 굉장히 규제가 많이 완화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이 기업이 건설주인데 최근에 주가가 되게 못 갔어요. 다른 건설주들 올라갈 때도 그 이유가 뭐냐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. 네.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증이 5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거든요.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유증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울시에서 6월 4일 날 그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재건축 이제 단지 그러니까 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그 현재 서울 내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가 한 1.8만 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한 3,700세대에서 한 5배 가까이 늘어나는 물량이 생겨요. 네. 그럼 이러면은 물론 이제 경쟁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GS건설의 자회사인 GSND가 자이르네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.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 시장에 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 전방 산업이 늘어나니까 되게 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 이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 그리고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건설주들 조금 최근에 재미는 없지만 내년 뭐 선거까지 좀 앞둔 상황에서 계속 재건축도 규제 완화 이슈는 저는 계속 나온다고 보거든요. 예. 그렇게 보면 나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우리가 건설주들이 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달리다가 다들 조정받고 있는데 이 GSND는 못 갔거든요. 예.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의 좀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이 시간에 염승환 부장께서 오랜만에 건설업종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GSND인데 진짜 많이 못 올랐어요. 네. 지난 1월이 고점인 거 보면 뭐 말 다 했죠. 이후에는 정말 힘이 없었는데 지금쯤 다시 볼만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그리고 우리들의 스탠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것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그러니까 요새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보고서를 딱 보면 시황 보고서를 보면요.
예전만 해도요. 그러니까 5월 중순이나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다 가치주 얘기만 했어요. 가치주, 뭐 비중은. 근데 물론 아직도 이제 가치주를 더 선호하는 증권사들도 있는데, 근데 최근에 보면 일부 증권사에서 가치주 얘기를 하다가 좀 스탠스를 바꾼 데가 좀 늘어나요. 네. 성장주 쪽으로. 네.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성장주가 못 올랐었고, 거기다가 성장주가 요즘에 오늘도 보니까 미국이 물론 미국의 성장주가 오늘 빠졌잖아요. 근데 거기서 눈여겨보실 게 금리도 빠졌어요.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성장주가 지금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저는 증거라고 좀 생각합니다. 물론 FMC가 남아 있어서 그 우려감 때문에 일단 저는 좀 빠졌다고 보는데, 결국 미국의 국채 금리 안정, 그리고 하반기에 또 성장주들이 지금 실적 전망치가 계속 우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좀 눌려있던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보다는 저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, 다만 이제 너무 네이버 카카오에 막 쏠려버렸잖아요. 이게 성장주. 근데 나머지 성장주는 이게 성장주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안 가요.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갈 때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그냥 무난한 성장주는 반도체, 자동차, 2차 전지입니다. 예. 이 세 개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제조업 섹터들인데 못 갔습니다. 철저하게. 뭐 자동차도 최근에 다시 빠지고 있고, 반도체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했고, 2차 전지 이제 한번 움직였죠. 움직였지만 역시 아직까지 상승폭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, 근데 이들 기업들을 지금 뭐 올라간다를 떠나서 정말 하반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철저히 누르고 있을 때 좀 미리 담아주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역시 숲보다는 지금 나무 같아요. 네. 지금 뭐 지수가 뭐 급등할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, 그래서 이 안에서 아까 뭐 JSND도 있고, 제가 이 시간에 저도 나중에 뭐 올라가는 거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. 나중에는 이제 뭐 시장 색깔이 바뀌면. 근데 지금 장에서는 막 신고가 내고 올라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실익이 없어요. 아마 네. 매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다음날 바로 빠져버리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렇게 철저히 밑에 눌려있던 기업들 중에서 뭔가 모멘텀 있는 걸 미리 들어가시면 별로 잃을 것도 없어요. 잃을 것도 없고 또 반등 나오고, 어제 보니까 또 롯데케미칼도 올라오더라고요. 네. 스물스물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소외받고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지금은 한번 6월 말까지 찾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비중을 또 일부 늘려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뭐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가치주 한창 달릴 때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이제는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성장주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했었던 염승환 부장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지만, 지금도 역시 소외된 성장주들이 있다.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반도체, 자동차, 2차 전지 모든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좀 한 발 빠르게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